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실 때 백지의 공포증이 있으실 거예요. 하얀 거를 보면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디자인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우리가 TV나 PC, 모바일, 태블릿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풀 HD 사이즈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픽셀로 선택을 하시고요. 1920, 1920, 1080 그리고 해상도는 300dpi를 쓰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상에서만 보실 거면 RGB로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최종 출력물을 인쇄하실 거라고 하시면 CMYK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 기기에서만 볼 거라서 RGB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도큐멘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백지의 공포증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리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드는 사각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우선 칸을 나눠보시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툴바에서 보면은 사각 선택 윤곽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툴바에서 두 번째 사각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 여백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클릭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맞출 건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셨다면 포토샵에서는 여기 색을 채울 때 앞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연한 회색을 적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Alt, Delete를 누르시면 이 앞에 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정된 색상을 넣고 싶으시면 Ctrl, Delete를 누르시면 돼요. 저는 앞에 색을 Alt, Delete를 통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해제하실 때는 Ctrl, D를 누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 개의 사각 박스를 그릴 테니까 얘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맞추신 다음에 얘를 Alt를 누르면요. 화살표가 두 개가 돼요. 이때 간격을 조금 생각보다는 넓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삐져나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클릭하시고 컨트롤을 누르면 얘를 전체를 다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움직일 건데요. 그냥 움직이게 되면 가로, 세로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한쪽 방향만 움직이고요. 이때 명심하셔야 될 거는 위쪽, 아래쪽, 왼쪽 여백을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 되셨으면 엔터를 눌러서 없애주실게요. 얘를 오른쪽으로도 복사를 할 거니까요. Alt를 누르고 화살표가 두 개 생기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백이 동일하게 또 작업을 해주십니다. 복사를 하고요. 또 한 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레이어 전체를 선택하고 싶으신데요. 첫 번째 레이어와 끝에 레이어를 클릭하실 때 Shift를 같이 누르시면 여기 첫 부분 클릭과 마지막 클릭을 전체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조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Shift만 누르시면 한쪽 방향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백을 확인을 하시고요. 다 되셨으면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는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요. 컨트롤 알파벳 E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묶여집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리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레이아웃을 쓸 건지 고민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요만큼 넣을 건지 아니면 이만큼 넣을 건지 아니면 이쪽에다가 전체적으로 넣을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저는 이미지를 오른쪽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사각 박스, 아까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클릭해서 박스 하나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Ctrl D를 누르시면 영역이 해제가 되시고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요.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저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열면 이렇게 도큐멘트 제목이 탭 형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 불러온 이미지를 살짝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따로 떨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 이미지 위에 마우스까지 얹어주고 마우스를 떼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들었던 사각 박스에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씌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각 박스를 레이어 아래다 두시고요. 그리고 내가 넣을 이미지를 위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요. Alt를 누르면 꺽쇠 화살표와 네모가 보입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미지가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자르지 않으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미지를 적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필요 없으시면 X를 눌러서 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잠시 안 보이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타이틀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케치했던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서요. 스케치한 작업을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마술봉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 영역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Shift를 눌러서 내가 가져올 영역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툴바에서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위로 다시 끌어와서 아까 작업했던 곳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Ctrl T를 누르시고요. 저는 위쪽에 위치를 할 거니까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래에
가이드라인으로 그려놨던 그리드를 활용하시면 훨씬 정리가 쉽습니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드를 한번 안 보이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까만색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는 얘가 뒤에 지금 배경이 없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레이어 부분 이미지로 보시고요. 컨트롤을 누르시면 전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새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스포이드 창으로 내 이미지에 이 색을 쓸 거면 스포이드를 선택하셔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색이니까 Alt, Delete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그라데이션을 조금 넣고 싶네요. 그러면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드시고요.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이미지에 있는 색상을 쓰시는 게 통일되고 키 컬러로 쓰기 좋으니까 이미지에 있는 컬러로 다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색이 변경이 됐고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면 위에 속성 창이 나와요. 그러면 한쪽만 그라데이션이 되고 여기는 투명한 거를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거는 선 그라데이션이고 얘는 원 그라데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저는 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서 투명도가 100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에 그 색이 보이지고요. 투명도를 20에서 30으로 하면 내가 클릭할 때마다 색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조금 허전해서 이쪽 부분은 새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스포이드로 여기 파란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라데이션 똑같이 선택하시고 한쪽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쪽 위쪽을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었으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줄게요. 가이드를 지어보면 눈을 감아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도구를 이용할 때 왜 레이어를 따로따로 만드시냐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필요 없어요. 이건 별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서 효과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레이어로 작업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래다가 이제 글씨를 넣어 볼까요? 포토샵에서 글씨를 넣을 때 양쪽 정렬을 하면 정렬이 쉽게 됩니다. 하는 방법은요. 툴바에서 문자 수평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내가 글씨를 쓸 영역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글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폰트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나눔 스퀘어 그리고 문자 패널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메뉴 중에서 창을 누르시고 문자가 체크되어 있게 체크하시면 이렇게 문자가 보이실 거예요. 창에서 문자. 그리고 저는 나눔 스퀘어로 할 거고요. 색상은 그레이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크기를 줄여서 본문용 폰트처럼 보이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행간도 폰트 크기와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지 익숙하니까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다른 디자인에서 본문용 폰트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문은
이 자간을 0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한글로 쓰실 때는 마이너스 50이나 마이너스 75 자간을 주시면 더 정리가 잘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단락을 클릭하고 여기 보이는 양끝 정렬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가지고요.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드에 맞춰서 복사를 할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리드에 맞춰서 복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본문용 서체를 넣어놨습니다. 그리드 눈을 감고요. 이게 어울리는지 한번 보고 얘가 너무 위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들어가고 이미지가 들어가고 본문용 설명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면 더 다양한 디자인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